다른 세상에서 넘어왔답니다.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 뮤니 왕국의 말괄량의 공주 스타 버터플라이가 14살 기념으로 받은 왕실 마법봉으로 혼란을 일으키자 문 여왕이 스타를 지구에 있는 학교로 보낸 뒤 그곳에서 만난 마르코 디아즈라는 남학생과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디즈니에서 방영했던 만화죠. 개성있는 캐릭터들과 매력적인 세계관, 귀여운 스타와 마르코, 급발진 엔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화입니다. 이번에는 이 만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만화의 제작자 데런 네프씨는 세일러문처럼 마법소녀가 되고 싶은,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마법 능력도 없는 스타라는 이름의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초기 설정상 스타의 나이를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제작자가 그 나이 때 세일러문에 빠져있어서 그렇게 설정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방송국에 이 초안을 투고했고 디즈니 측에서 스타를 진짜 마법소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스타의 나이를 14세로 변경했으며 마법 지팡이를 가진 다른 차원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는 설정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제작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만화를 만드는데 영감을 받은 것은 세일러문, 마법기사 레이어스, 스콧 필그림 시리즈, 더 판타스틱 어드벤처 오브 유니코 등이라고 합니다. 이후 비공식 파일럿 에피소드인 스타 인 더 포스 오브 이블을 1년에 걸쳐 제작 후 디즈니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후 2015년 1월 18일에 첫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건지 공식 방영 전에 디즈니 측으로부터 시즌2 분량의 에피소드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파일럿 에피소드는 디즈니 측에서 공개를 안 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 소량의 짤과 음짤들 뿐입니다. 어느 한 팬이 제작진들 중 한 명에게 이 파일럿 에피소드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즈니 측의 허락이 필요하며 스타가 스컬렉 선생님을 트롤로 변신시키고 벌어지는 일을 다룬 매치메이커 에피소드에서 루도 일당과 스타 일행의 뒷마당 전투신이 이 파일럿 에피소드에서 사용된 장면을 다소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타 버터플라이, 통칭 별나비. 스타의 부모님 문 버터플라이와 리버 버터플라이가 스타가 안전한 세상에서 더 많이 보고 배우라는 의미로 통제 불가능한 어린 공주들이 가는 성 올가 학교에 보내지는 않고 지구의 에코크리크라는 학교에 보냈죠. 스타의 별난 행동을 본 교장 선생님은 스타의 입학을 거부할 뻔했습니다. 금은 부활을 받은 교장은 스타에게 친구를 한 명 붙여달라는 리버의 부탁에 바른생활 소년 마르코 디아즈를 붙여줬죠. 마르코 디아즈는 바른생활 학생이라는 친구보다 문제아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위험한 일을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스타는 그 말을 듣고는 나비를 괴물로 변신시키고 괴물이 학생 한 명을 잡아가는 장면을 본 마르코는 놀라서 스타를 학교에 놔두고 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스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타가 마르코의 집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이죠. 스타 덕분에 집안에 활기가 돈다며 좋아하는 마르코의 부모님과는 달리 짜증이 난 마르코는 차라리 개를 키우시죠 라고 말하고 스타가 레이저를 쏘는 강아지를 소환하는데요. 나중에 스타가 마르코의 방을 샤방샤방 인테리어 모드로 꾸며줄 때 실수로 블랙홀을 소환하는데 이때 마르코의 방에 있는 물건들과 함께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마르코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스타는 이것저것 마법을 써주지만 아직 미숙한 마법 실력 때문에 마르코는 음료수도 리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런 마르코 앞에 스타가 사과하러 찾아왔으나 루도라는 이름의 몬스터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스타의 지팡이를 노리러 왔지만 마르코는 가라대로 스타는 자신의 마법으로 루도의 부하들을 물리치죠. 비록 첫 만남은 삐거덕대던 스타와 마르코였지만 점차 이들의 사이는 시청자가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좋은 사이로 발전합니다. 마르코의 초기 설정은 솔이라는 이름의 드래곤볼 Z와 가라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하며 스타의 친구가 아닌 적이었다고 합니다. 스타는 낙제를 의미하는 F를 판타스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타는 C의 값을 구하지 못해서 우주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뮤니 독립기념일 에피소드의 방영일자가 2015년 8월 17일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제작자의 트위터에 따르면 스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스타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자전거를 탄 스타 에피소드는 제작자가 처음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라 물에 빠졌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스타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 톰의 권유로 참석한 블러드문 파티에서는 가짜 유니콘 피를 흠뻑 뒤집어쓰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는데 이는 공포영화 캐리의 명장면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톰 루시터, 악마인 어머니 라스멜리오르와 인간인 아버지 데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악마이며 분노 조절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캐릭터죠. 그는 러브 센텐스의 광팬이며 뮤니 왕국의 베스트 댄서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톰은 마르코가 좋아하는 성룡을 패러디한 맥키엔드를 처음에는 싫어했으나 시체 상태로 부활한 맥키엔드가 영화관의 보안 요원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맥키엔드의 팬이 됐습니다. 톰은 마르코에게 스타와 사귀지 말라는 의도로 진정한 사랑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피해자가 제일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만천하에 폭로하게 만드는 네이세아라는 악마의 저주를 건 적이 있습니다. 이 네이세아라는 건 비관론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말장난입니다. 이 마르코의 아들 왜 자꾸 아들이래? 네이세아의 말에 따르면 마르코는 식인상어 영화를 본 뒤로 목욕을 한 번도 안 했고 집에서 발레 신발을 신고 다니며 에스터번이라는 이름의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비 오면 눈물이 나고 작년에야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됐고 전 과목 A지만 세 자릿수 나는 셈을 못하며 새로 공책을 사면 자기 이름과 자신이 짝사랑하는 소녀
제키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랑 한 번도 손잡은 적이 없어서 자신의 친구 퍼거슨이랑 연습한다고 합니다. 마르코의 친구 알폰조와 퍼거슨은 스타의 거울 전화로 장난치다 사용 시간이 초과되어 요금을 납부하러 요정토피아에 방문했을 때 이 둘은 요정토피아의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디즈니 측에서 마르코에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라고 합니다. 긴 머리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투디나 공주, 아니 무술 실력이 뛰어난 마르코 디아즈는 매일 아침 7시 56분에 학교에 가서 자신이 사물함 앞을 지나가는 제키에게 고개를 까딱거린다고 합니다. 마르코가 가장 좋아하는 무술 기술은 블랙 앤 클로우이고 가장 좋아하는 스타의 마법은 레인보우 피스트 펀치입니다. 제작자는 마르코가 사악한 늑대에게 최면을 걸려 자신이 빨간 모자라고 생각하고 벌어지는 일을 다룬 일종의 빨간 모자를 패러디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었으나 적당한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며 스타의 목류병 치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마르코는 스타가 자신을 구해준 횟수를 따로 기록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에피소드의 말미에 자신이 이번에는 스타를 구해줬다면서 수첩에 기록할 때 여기에 아담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데요. 마르코의 성우를 의미합니다. 수영복, 즉석 카메라, 아무도 안 쓰는 비치볼을 발견한 스타는 I know what we're gonna do today. 라고 말하는데 디즈니 만화 피니아 퍼브의 명대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I know what we're gonna do today. 여담으로 한국 더빙판에서 마르코의 성우가 남도영인데 피니아 퍼브에서 피니 역을 맡았습니다. 디즈니 채널에 마르코 디아즈가 유튜브 시청자의 채팅을 실시간으로 읽어주는 컨셉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 따르면 마르코의 부모님 라파엘과 엔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만났고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무술대회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스타가 마르코의 부러진 뼈를 붙여주려다가 웬 괴물 문어팔을 붙여준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원래 팔로 돌아갔지만 이 괴물팔은 마르코의 몸속에 숨어들어 다시 밖으로 나올 순간만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본다고 했으나 시즌1 마지막 화에 잠깐 나오고 이후 대사로 한번 언급되고는 만화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 잊혀질 설정이 돼버렸죠. 제작자는 이 괴물팔의 복귀를 다룬 에피소드를 만들려 했으나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마르코에게는 제레미라는 이름의 무술 라이벌 8살 싸가지 없는 꼬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는 만화 오프닝에서 구석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머리띠가 흰색이 아닌 빨간색인 오게티가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오프닝의 작곡가는 그래비티 폴즈의 오프닝을 작곡한 브래드 브릭입니다. 만화 내에서 그래비티 폴즈와 관련된 이스터에그가 몇 개 있습니다. 제키 방에 걸려있는 포스터 중에 빌 사이퍼가 있다던가 지팡이 속으로 들어간 스타가 마르코의 사물함을 볼 때 여기에 그래비티 폴즈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 세브럴 타임즈 스티커가 있습니다. 또 스티커 사진을 찍다가 고장났을 때 찾아온 이 고블린의 성우가 그래비티 폴즈의 제작자 알렉스 어시입니다. 여담으로 이 스티커 사진들 중에 스타와 마르코가 드래곤볼의 퓨전 자세를 취하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안녕마트가 폐업한다는 소식에 기뻐하던 마르코는 스타가 선물해준 안녕마트의 살인 기프트 쿠폰으로 산 엄지손가락 지문 인식 파란색 사생활 보호 지갑이 16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녕마트에 바로 달려갔으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구매하지 못했죠. 결국 어떤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곳은 그동안 꿈꿔왔던 쓸데없는 욕망을 현실화시켜주는 장소였습니다. 이때 스타가 어떤 3인조 햄스터 밴드 장난감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 장난감은 엘빈과 슈퍼밴드의 패러디입니다. 자신이 사물함에 온통 스타 사진으로 도배할 정도로 스타의 팬인 스타팬 13호의 이름이 만화 내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요.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아만다 제이콥스라고 합니다. 스타가 생전 처음 구운 브라우니는 그 스타팬 13호마저 싫어할 정도로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타의 단짝 친구 포니헤드는 2001년 8월 4일에 태어났으며 새벽 4시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r in Marco's Guide to Mastering Every Dimension. 라는 책에 따르면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밀리시아라고 합니다. 초기 설정상 포니헤드는 스타의 상상 속 친구였다고 하며 목 절단면에 초록색 점액이 마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섬뜩한 디자인을 가졌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어린 공주들이 가는 성 올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도망치던 포니헤드가 차원을 넘나들며 스타와 마르코와 놀 때 포니헤드가 마르코와 결투를 벌였던 게임 랜스 레볼루션은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의 이름을 조금 변형한 것입니다. 이 성 올가 학교의 교장 헤이너스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안드로이드입니다. 헤이너스에게 충성을 바치는 부하 제미니의 이름은 쌍둥이 자리라는 뜻이지만 잼인 아이라는 말장난이기도 합니다. 헤이너스는 젊어지고 싶은 욕망에 어린 공주들의 생명력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둠의 여왕이라는 이명을 가진 버터플라이가의 여왕 이클리사의 딸이며 진짜 이름은 미티오라이고 반인반수입니다. 미티오라는 자신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 위해 뮤니 왕국을 습격하는데 마르코, 톰, 헤카프 등 7전사가 미티오라의 앞을 막는데요. 이때 마르코가 들고 있는 멋진 칼 엘초포는 멕시코 마야광 호아킨 구스만의 별명 엘차포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티오라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이클립사가 스타의 마법 지팡이를 들고 미티오라를 공격할 때 속삭이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Black Velvet Inferno. 이는 세일러문의 세일러 플로터가 주문을 외울 때 속삭이는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클리사가 환장하는 초코바는 스니커즈의 패러디입니다. 그녀의 평판을 올리기 위해 준비한 포니에드 쇼에서 이클리사가 진심을 다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다들 싫어요만 눌렀죠. 하지만 유일하게 어떤 한 소녀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이 소녀의 이름은 로즈메리라고 합니다. 스타의 부모님과 뮤니 왕국의 주민들에게 스타의 엄청난 공주송을 불러준 루베리엇의 성우는 미국의 밴드 프라우보이의 리드보컬 패트릭 스텀프입니다. 이 만화에서 가장 심각한 은치는 스타와 마르코가 다니는 학교의 브리튼이라는 학생입니다. 언제나 내 매력이 그녀의 생일 버스에 침입한 루도가 상한 굴을 먹을 때 There's a rumbly in my tumbly. 라고 말하는데 이는 곰돌이푸가 나무로 오르며 부르던 노래 I'm so rumbly in my tumbly. 루도 아바리우스, 바보 같고 순진한 부하들에게 밀크쉐이크를 사주며 허접한 작전을 세우고 스타의 지팡이를 노리는 무시무시한 악당이죠. 언제 한 번은 마르코의 수염이 집을 뒤덮고 스타의 마법 지팡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나 어린 시절 감지럼 몬스터로부터 간지럼을 심하게 당하는 바람에 설에 대한 트라우마로 눈앞에서 지팡이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부하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태도에 루도의 부하 토피가 다른 부하들을 선동하여 루도를 내쫓았죠. 토피의 치밀한 작전에 궁지에 몰린 스타가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마법 지팡이 토피와 함께 루도의 성을 폭파시키자 루도는 이제 넌 내 영원한 원수라며 따지다가 스타가 루도를 우주로 던졌죠. 그 직후 루도의 생존기를 다룬 루도 우주를 헤매다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루도의 모든 대사는 성우의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루도의 성은 사실 루도의 부모님 것이라고 하며 가족이 여름 휴가를 떠난 사이에 루도가 자신의 부하들이랑 성을 차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루도가 내쫓은 버프로그의 왼쪽 가슴 밑에 루도 포에버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루도는 버프로그에게 12명의 아기들을 선물했는데요. 제작진들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루도가 고아원에서 훔친 거라고 합니다. 루도를 쫓아내고 치밀한 계략으로 스타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빌런 토피, 끝내주는 목소리, 간지나는 디자인과 언행, 부활하자마자 뒤지는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캐릭터죠.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토피는 역사학자였다고 합니다. 토피의 명대사로 Surprise! 가 있는데 이 캐릭터의 성우가 출연한 미드 덱스터의 유명한 대사인 Surprise, mother. 를 의식하고 쓴 대사인 것 같습니다. Surprise! 문 버터플라이 여왕 특유의 하트머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리버 버터플라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남편의 앞니가 벌어져서 말할 때마다 바람 쓰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리버 버터플라이는 10마일을 5분 안에 돌파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문 버터플라이 여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그녀가 속해 있는 고등마법위원회의 소속 인원 중 한 명인 롬빌러스입니다. 고등마법위원회, 뮤니의 고위 마법사들이 모여 만든 우주의 마법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만화의 바람단체죠. 이 단체의 직원인 션은 여기서 542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창립자들 중 한 명이자 멤버인 글로서릭은 이 만화에서 유일하게 손가락이 6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책에 따르면 글로서릭은 뮤머닌들에게 다중우주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옴니트러스 프라임을 만들었으며 고등마법위원회의 완력을 담당하는 의미로 롬빌러스를, 뮤머닌들이 존재의 유한성을 이해했으면 하는 의미로 레크메트를, 뮤머닌들이 다중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라는 의도로 헤카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롬빌러스가 여기저기 고장난 이유를 찾아냈다면서 스타와 마르코를 납치한 걸 본 레크메트가 라고 말하자 롬빌러스가 저랑 떨어져 사시려고요 라고 말하는데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의 말에 따르면 롬빌러스와 레크메트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연인 사이라고 합니다. 미나의 군대에 밀려 궁지에 몰린 스타일링을 헤카프가 우주끝 비밀클럽에 데려다 주는데 이 우주끝 비밀클럽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등장하는 우주의 끝에 있는 식당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뮤니의 전설적인 전사인 미나 러브베리의 힘의 원천은 자몽주스라고 합니다. 미나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클리사와 그녀의 남편 글라쿠르 그리고 모든 몬스터를 제거하려 했죠. 그간의 여러 사건을 겪은 스타는 마법이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문, 이클리사 그리고 역대 버터플라이 가문의 여왕들과 함께 마법을 파괴하죠. 스타와 마르코는 각자 뮤니, 지구에 돌아왔는데 어째선지 서로의 하늘에 포탈이 열려있고 스타와 마르코는 이 포탈을 향해 달려갔으나 포탈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더니 지구와 뮤니가 합쳐졌습니다. 감동의 재해를 한 스타와 마르코를 비추며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담으로 이 마지막 화의 방영일이 2019년 5월 19일인데 왕자의 게임 마지막 화의 방영일도 2019년 5월 19일입니다.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라면 마지막에 개판이 이 만화의 엔딩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꽤 갈렸습니다. 마르코와 스타의 감동적인 재회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엔딩은 대부분 호평하지만 스타코 커플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너무 자기적이고 시즌4 후반부의 전개 속도를 생각해봤을 때 시즌4 초중반부에 필요없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으며 마법이 사라짐으로써 마법 생물이 모두 사망했다는 연출은 헤카프 같은 매력있는 캐릭터들의 배드엔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미나가 만든 군대가 지나치게 강한
강하게 연출됐으며 스타가 마법을 파괴한다는 전개는 제2의 미나 같은 또 다른 악의 탄생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결단을 내리게 된 스타의 행보에 관한 묘사가 충분치 않아 너무 막장인 거 아니냐는 등 불호 쪽이 더 많은 엔딩입니다. 이런 급전개 결말 때문에 디즈니 측에서 이 만화를 조기 종영시킨 게 아닌가 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요. 레딧에서 진행한 제작자와의 AMA에서 어느 한 유저가 초기 계획에 5, 6시즌도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제작자는 난 4시즌까지 제작했다는 것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로 아동용 만화는 보통 2, 3시즌까지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즌 4가 결정됐을 때 난 4시즌이 갖는 희소성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엔딩을 작성했다. 난 결말에 정말 행복했다. 많은 팬분들이 서두른다고 생각하셨다는 걸 알지만 그건 그냥 더 많이 원한다는 뜻인 것 같다. 언젠가 스타와 함께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지만 그 결정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유저가 왜 이런 열린 결말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내 목표는 더 많은 여지를 남겨둔 만족스러운 엔딩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많은 팬픽션과 팬아트에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팬들이 그냥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고 답했습니다. 그니까 제작자가 의도한 결말인 것 같아요. 이 엔딩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후속작을 원하지만 디즈니 측에서 이런 걸 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뭐 별나비 시즌5 관련 기사들은 대부분 별나비 시즌4는 이렇게 끝났으니 시즌5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시즌5의 제작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시즌5가 나왔으면 합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시즌5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엔딩 시점에서 몇몇 등장인물들의 행보에 관해 제작자가 답변했는데요. 스타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마법 빗자루 둡둡은 사망했다고 하며 레이저를 쏘는 강아지들은 평범한 강아지가 됐고 스컬렉 선생님은 인간으로 돌아왔으며 마법은 사라졌을지언정 톰은 여전히 지하세계로 오갈 수 있고 스타는 루도, 데니스와 함께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